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정부가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을 한 건데요. 6년 만에 확성기 방송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부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비상구를 열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강대강, 의대 정원도 강대강, 여야도 강대강, 남북 간에도 강대강. 이 비상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중시하지 않고 건심, 김건희 여사 손 꽉 잡고 중앙아시아로 가버리고 떠났습니다. 무슨 염치로 갔어요? 아니 독일 국빈방문 때 안보가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민심을 잡아야지 건심을 잡으면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화하기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취재하고 들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 대표님한테 좀 여쭈려고 합니다. 그 지난 총선 기간에요.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주시면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가령 그 정육점이 하나 보여요. 그 우리가 정육점 밑에다가 일반 전화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수첩 메모를 하셨다가 그 야간에 전화를 걸어서 국정원장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신 게 맞아요? 아니 그런 노력도 안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해요? 저는 그 해남 우배 가면 매일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다 이제 문 닫아 있으니까 그걸 다 찍었죠. 아 사진으로요?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걸 다 전화하든 그렇게 했죠. 야 그게 구전이 돼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처럼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후적인 학습이 그제서야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낙후된 고향을 위해서 좀 예산 좀 가져와라. 특히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밀어서 당선됐기 때문에 좀 야무진 국회의원이 되라. 이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금기원래 금요일 날 내려가서 해남완도 진도 두더지 생활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난 50일간 당선인 시절에 무엇이 문제인가,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기 시작했고 또 저처럼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 아니에요? 독립지사 아들답게 살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정치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런해야지. 지난 수요일 날 내려갔는데요. 수, 목, 금, 토, 일. 5일간 해남완도 진도 특히 완도 넙도라는 섬을 갔는데. 아 섬을 가신 겁니까? 아 그렇죠. 네. 아주 너무나 뜨거운 열기를 느껴서 기를 받았죠. 어제 와가지고 바로 저녁밥 먹고 또 여의도 공원에 가서 운동을 했죠. 피곤하더라고요. 네. 오늘 또 피곤해요. 지금 이게 방송 일정이 세 번째 한국일보 논설위원하고 인터뷰까지 하고 오늘 회의 계속 많아요.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비상구에서는 힘내서 해주셔야 됩니다. 물으세요. 소신껏 할 테니까. 아니 지금 나라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닌데 어제 우리가 북한 상대로 대북 확성기를 다시 했습니다.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못하고 있지만은 제일 잘못한 것이 남북관계, 특히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거예요. 네, 원점으로 돌렸죠. 네. 그렇죠. 이것은 남북 간의 합의는 설사 북한이 위반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라 하고 공세를 할 수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남북 정상이 서명 날인한 이러한 합의서를 북한이 깨고 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좀 준수하도록 여론을 환기시키자. 이런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먼저 파기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 선언을 한 건 아니에요. 네. 효력을 정지했기 정지한 거기 때문에 때문에 제발 중앙아시아 다녀오셔서 남북 관계를 위해서 9.19 군사 합의를 준수하자. 이런 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십시오. 우리가 종이, 쌀, 달러 보내고 오물, 쓰레기 받는 이런 바보 같은 대북 네.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먼저 보내니까 북한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안 보내면 안 보낸다고 했어요. 또 보내니까 이번에 또 보내왔는데. 반을 보인 거죠. 보내왔죠. 네. 거기다 이제 확성기를 트는데 확성기를 하면은 우리도 북한도 굉장히 괴로워요.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신 북한도 풀어대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남 확성기를 틀면은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북한도 즉 확전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바람이 북한에 굉장히 불리하게 왔지만은 이번 그 통에는 풍선에는 주로 쓰레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오물이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우리도 확성기를 어제 빵 하고 나서 너희들이 하는 걸 봐서 우리는 계속한다 했기 때문에 이건 확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살려서 제가 국정원장만 할 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간에 하트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하지 말자 어쩌자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다 절단해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전 안 되게 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단을 보내지 말고 북한에서도 오물 같은 그런 더러운 것을 보내는 것을 끝마쳐라. 그리고 확성기 문제는 한번 했으니까 북한도 하지 말고 우리도 스탑하고 좀 대화로 틀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판문점 선언 이후에 사실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효과성을 우리가 전시적으로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방송이 좀 효력이 있습니까? 시끄럽기만 해요. 그리고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군은 훈련이 잘 됐잖아요. 물론 귀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리고 북한 접경 지역에서 사는 그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은 교육받고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잘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접경 지역 서해 오도민들 어젯밤 주무셨겠어요? 농민 어민이에요. 또 생업인들. 다 농민 네. 어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네에서 보초 경비를 돌아가면서 쓰면서 대북단체가 자기 동네에서 전단 못 뿌리도록 해왔잖아요. 네. 이걸 왜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장려를 하고 있느냐.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대북전단이라는 게 제가 헌재 결정문 취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적정한 수단을 활용해서 제재하고 통제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네. 과도한 처벌이 잘못이라는 거였지. 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맨 처음에 코로나 때 우리 대북 단체에서 코로나 균을 다 수집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자. 북한은 방역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다 죽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퍼스트 레이디
이설주에 대해서 아주 음란물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보내기 네. 때문에 이것이 표현의 자유냐 이런 항의를 해봤어요. 네. 어떻게 됐든 저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보내지 말고 그러면 북한에서도 안 보낸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제 종료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포사격 연습도 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다음 주일부터 예상을 하던데요. 그랬을 때 과연 북한이 그대로 보고 있을 북한이 그럴 아니에요. 리가 없죠. 네. 항상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만 하더라도 북한이 있으면 뭐 세계 어디다 무슨 물건을 팔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대한 투자나 우리가 수출하는데 코리아 리스크, 네. 경제적 부담 이런 것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가 가장 싸다. 네. 제발 좀 편안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지금 보수 정부는 미국과 항상 교류를 같이 하는데 미국 보세요. 미사일 ICBM 같은 것을 북한에서 발사하면은 규탄한다. 미 국무성에서. 우리는 너희들 침략하지 않는다.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 정권이면은 미국과 궤를 같이 해서 그러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 어제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 끔찍한 거예요. 네. 반드시 대응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공이 확전은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확성기도 한번 실험했으니까 하지 말고 특히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으면은 북한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직 선언은 아니니까 효력을 정지했는데 다시 준수하면서 훈련 같은 사격 훈련 같은 것을 중단하면은 그러한 대응 조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우리 의원님도 사실 국정원장까지 지내셨고 우리 사회 원로들 같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거나 이런 분들도 현 상황을 보면서 개탄을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좀 해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점심을 그 원로 네. 전문가들하고 저랑 같이 했어요. 어떤 분들하고 드신 겁니까? 뭐 그분들 네. 성함까지는 하지만 말씀 못하지만은 아무튼 상당히 염려를 하면서 절대 확전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나서라.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최고에서 강한 입장을 냈죠. 메시지를 네. 냈지만은 더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정부하고 그런 대북 문제는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보 사정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상황인데 뭐 대통령이 미리 순방 일정을 정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이제 순방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지금 시기가 해외 순방을 갈 때냐라는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더 중요한 독일 국빈 방문도 작년도에 민생이 어렵고 안보가 어려우니까 안 간다. 네. 라고 했는데 지금 안보는 더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신 것은 뭐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이니까 가시더라도 저는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1%까지 지난주에 떨어졌잖아요. 네. 잘못한다가 70%로 올랐기 때문에 좀 초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포항 영일만 앞에 140억 배럴이 있다. 소위 유전 로또를 사놓고 지금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렇게 풍선을 보내서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놓으면은 제2의 북풍 이런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보수들이 국민들이 안보 위기가 오면은
뭉쳐주거든요. 네. 이런 정략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는가? 어쩐지 그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3국을 가는데 하필이면 그 홍범도 장군 유해를 가져왔던 카자흐스탄 네. 가죠. 카자흐스탄.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라고 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또 하나 보태면 이종석 전 장군이 최해병 사건으로 문제가 됐을 때 오즈벡. 우즈벡을 또 가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실정을? 뭐 상기도 네. 좋지만은 제가 웃자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절화는 했지만은 그런 것은 안 했다. 그 우즈벡에 틀림없이 도청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자겠으면 좋겠어. 가서요? 네. 어떻게 말했나 한번 보자. 게다가 또 우리 김건희 여사가 순방에 동행을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지난달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처럼 하더니 이달에도 지금 소환 방식에 대해서도 어물쩍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관계된 행정관들도 싹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네. 수사 방해예요. 수사 방해인데 왜 그러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앞으로 한 달 후면은 후임자가 결정돼서 후임자의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사실상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럼 가서 또 시간 벌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는데 저는 이것은 중대한 수사 방해다. 수사 방해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실 행정관들 쉽게 얘기하면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링크가 되는 네. 조모 행정관, 유모 행정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지금 1호기 타고 순방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원석 검찰총장 알아서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국빈 만찬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을 찍고 들어가서 검사 앞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데 이걸 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소위 후임자는 제가 볼 때 7월 초에는 돼야 네. 이제 청문회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아무래도 이제 서초동에서 권력 교체기가 되면 당연한 건데 모든 권력이다. 말기에는 말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 그렇죠. 예. 제가요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문무일 네. 검찰총장이 제 방에 놀러 왔더라고요. 이제 인사차 왔어요. 네. 와서 얘기가 총장이니까 센 총장이 오셨네라고 했더니 의원님 저는 식물총장입니다. 제가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1년은 인사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고 전화도 없습니다. 실감하더라고요. 네. 인사라는 게 이렇게 검찰이나 공무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사고가 없는 한 음. 3년간 대통령을 하니까 인사권을 휘둘 수 있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후임 누구 결정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막강하죠.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민심의 손을 잡아야지. 건심의 손을 잡고 중앙아시아 순방한다고 해서 국민이 풀어지냐? 이건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내려온 봐요. 지지율이 순방 간다고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제2의 북풍처럼 저렇게 하고 하면은 보수층에서는 뭉쳐질 확률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층도 뭔가 좀 이렇게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 하나 연출된 것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법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 이재명 대표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혐의였는데 그 지난주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걸 제가 보고요. 해남에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소위 수원지검에서 압수한 국정원 문건을 보니까 국정원 문건이더라. 사실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남부수라는 대북 사업가 그리고 국정원의 블랙요원이 작성한 건데 그 8억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 이름이 한 번도 없어요. 국정원 보고서에. 문건에. 네. 그리고 스마트팜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성애 저도 잘 알거든요. 네. 뭐 김영철 부장 이런 사람들이 거명되는 걸 보면은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그러한 공식 문건을 확인하면 사실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즉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러한 문건을 작성한 것은 국정원이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한 문건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화영이 대북송금 특검 이런 것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네. 뭐 정치자금 이런 건 난 잘 모르지만은 유죄 판결을 받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1심이다. 나도 대북송금 특검으로 그렇죠. 그때 검찰에서 20년 구형을 받고 1심에서 12년 항소심 즉 고등법원에서도 12년을 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네. 살았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대북송금 이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사법부에서도 증거로 채택되면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그 언론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신빙성이 있으니까 보도. 근데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으니까 언론도 보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검찰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진술밖에 없어요. 문건은 다른 국정원 방향을 가리키고 문건으로 있다. 있다. 그래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특검은 무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거명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김성태 회장하고도 좀 알아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런데 아주 가까우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봐라. 아는가 모르는가. 아주 가까워요. 그분이. 네. 그랬더니 자기도 김성태 회장도 그분한테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술자리에서 누가 전화 바꿔줘서 전화로 얘기한 적 한 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도 같다. 이런 진술을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던데 어떻게 됐든 80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00억이에요. 그렇죠. 큰 돈입니다. 네. 100억이라는 거금을 사업하는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부탁도 한 번 안 보고 과연 지급을 했을까?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조간신문 보도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금주내로 기소할 게 거의 확실시된 것처럼 보이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검찰에서는 보복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뭐 박지원도 이재명도 기소 한두 번 당해봤어요? 법정에서 싸워서 이겨야죠. 이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요. 재미있게 예. 얘기했더라고요. 네. 야, 실형 선고를 받으면은 대통령이 돼도 잘리는 거야. 잘리는 예, 거야? 예. 그것은 소위 법률가 검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은 과거에 무슨 죄가 있다 하더라도 임기 중에는 소출을 안 당해요.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현재 최상병 문제가 합리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소출은 안 당할 거예요. 임기 중에 기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수사도 안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러나 임기 끝나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나와서 대통령 후보 되려고 하는데 이미 이재명한테 졌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운운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재단하고 정치가이지 못한 면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네. 법률적으로도 그래요. 네. 저도 법사위원을 12년 한 사람이에요. 네. 만주 변호사는 되는 사람이에요. 네. 법률을 좀 알지만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과거에
대통령 재임 전에 있던 어떤 것도 소출을 안 받아요. 네. 기소가 안 돼. 조사를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하는데 갔다가 공색하게 붙이는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한동훈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지.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소추의 범위에는 그 전에 있었던 뭐 기소 내용, 재판에 간 내용들도 재직 중에 다 정지되는 범주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하죠. 예.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당대표 관련해서 당원 당규 개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선을 앞두고 1년 전에는 대표가 이제 물러나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요거를 예외적인 사유를 둬서 비상시에는 좀 다르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바꿔준 것 같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연임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맨 먼저 얘기를 해서 길을 텄어요. 네. 우리 당에 공감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2년 이상 항상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높은 국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지상 목표예요. 네. 저도 앞장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본인도 반대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다른 최고위원들이 뭐 밀어붙였다고 그런데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그것이 의결됐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은 잘못이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구독자들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권 대권을 분리한 원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원래는? 그러한 것을 막자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공산 독재 국가도 임기를 연장해서 선거를 치른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도 권리당원들의 의견을 20% 반영하자. 네. 이것도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최고위에서 어쨌든 간에 의결은 된 거고 남은 절차가 많지 않은데 그 사정 변경 가능성이라 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박성준 원내수석이 맨 처음 의원총회를 당선자 때 소집했을 때 이러한 당헌 당규 개정 문제가 그때도 이제 뜨거웠어요. 네. 그것은 별도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한번 토론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하더라도 당무회의가 있으니까 당무회의 전에 의총에서 한번 토론할지 네. 어쩔지 모르지만은 저로서는 어차피 대안도 없이 그래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우리 권리당원이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북한 등 이런 공산 사회주의 국가 제외하고 이외에는 네. 제일 많아요. 250만이 되니까 엄청난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지만은 지금 보면은 제가 권리당원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도 헌법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듯이 우리 민주당 당헌 당규도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실제로 당무에 좀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기 때문에 대의 정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가 국회의원인데 이것을 20%이 문제에도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지만은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면은 따라야 되는 된다 거죠. 네.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조선
첫 원내대표 경선 때 초선들에게 소신껏 언론을 터서 얘기를 해라. 네. 그렇지만은 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면 같이 따라주라. 이걸 전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언론에서 비난해서 그건 당연하다. 김대중 총재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발하게 토론은 할 수 있지만은 당론이 결정되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당인의 입장이다. 네. 그래서 저같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오선 중진 맞아요. 네. 소통할 때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든 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기 때문에 한번 재구가 됐으면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물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찬성하는 거는 이건 무슨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야 예. 뭐 대표라고 해서 다 따라가서 하는 것은 안 좋죠. 민주정당이니까. 그렇다면은 대표의 그러한 것을 잘 파악해서 최고회의나 당무회의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사실 국회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의원님도 아마도 이제 방송 마치고 국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우리 의원총회가 네. 5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총회 끝나면 오늘 본회의 여는 겁니까? 본회의 연다고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1개 음. 민주당이 차지하려고 하는 상임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선거를 해서 선출하자.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이 이상 국회를 공백으로 둘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원내 대표 간이나 수석부 대표 간에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타져야 되는데 거부해버리고 대화장에 안 나온다 하면은 언제까지 국회를 공전합니까? 이러니까 남북 문제가 민생 물가가 엉망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세요. 서민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바닷가면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공전할 수 없기 때문에 192석을 맡겨준 국민의 뜻대로 우리는 협상이 안 되면은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개문발차하고 네.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으로 배정됐는데 이것도 응답이 없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다 가지고 국회를 열어서 민생 경제 문제나 남북관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이대로 있으면 또 엄청난 비난이 되죠. 아니 원내대표도 해보셨지만 저도 정치부 출입기자도 해봤지만 지금처럼 양당이 이렇게 이 문제를 두고 아예 대화조차 안 하는 상황이 연출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돼요. 네. 총선 민심은 192석이에요. 108석. 그럼 얘기를 만나봤어 해봐야죠. 안 되면은 협상이 안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다수결로 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왜 국회의원 당선된지 모르겠어요. 나 국회 선거 연설하면서 나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 보이콧하고 집에서 놀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아니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지난 국회 전반기 때 국민의힘이 전체 상임위원장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네. 그때는 야당이니까 그런 거다. 네. 여당이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그렇죠. 놔두고 일하냐 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1대 국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당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당은 법안이나 예산 통과를 위해서 네. 야당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지 않냐 이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법사위가 왜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운영위 있잖아요. 그 주말간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운영위를 더 지키는데 방점을 찍는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운영위는 최상병 특검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은 지금 현재 왜 대통령께서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려고 했는지 누구냐?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데 다 거짓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규명이 돼야 되고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네.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러한 것들을 알려면은 운영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필요하면 명단은 좀 써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명단은 왜 안 쓰는 거예요? 명단을 안 쓰고 아예 그냥 대화를 기피해 버리는 네. 거예요. 그 우원식 의장도 2번밖에 못 만났대요. 아, 그 추경호 원내대표를요? 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한 번 만나고 그것도 공식적으로 안 만나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셨다는데 어떻게 됐든 이 이상 기다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없애라 하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극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192석의 의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개문발차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면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민주당이 차지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과거 21대 국회처럼 다 장악해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끝으로 그 정진석 비서실장 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연이 그렇죠. 있으신 거죠. 예. 이번에 비서실장 된 다음에 우리 의원님한테 좀 이렇게 도와달라거나 이런 구명 메시지 있었습니까? 예, 그런 건 예. 없었지만은 저하고 친한 사이기 때문에 형님 동생 하기 때문에 이심전심으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정진석 비서실장도 5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잘 알고 알죠. 네. 원내대표도 해봤고 또 저랑 같이 하면서 원구성을 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리라고 저는 봐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도 살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도 험한 꼴 안 당하는데 저 요지부동 아니에요. 저것이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권 현안을 토론해 봤습니다. 박 의원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변희재 대표와 함께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